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3월분 네 번째 동영상, 회차로는 28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8회 동영상은 이제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GTX 사업이라는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2013년인가 경제단신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2년 전에 다뤘던 주제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낸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들 아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매우 시끄럽죠. 이제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는 정말로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은 동계 스포츠도 굉장히 발전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광원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성장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온갖 그 장밋빛 포장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림픽 위원회마저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너무 적자가 많이 나면 다음번 그 올림픽 유치를 할 때 지장이 되니까 일본하고 좀 그 2002년에 했던 것처럼 한일 월드컵 나눠서 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분산 개최하는 게 어떠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권유할 정도까지 지금 와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렇게 올림픽을 둘러싸고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부채 상환과 매년의 이제 적자 운영비 등이 쏟아진다. 뭐 이자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이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거죠. 정권에 관계없이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이제 GTX 사업을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이미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도 그랬고, 뭐 경인 아라뱃길도 완전히 지금 이제 2조 원인가 얼마를 쏟아붓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철도도 적자투성해가지고 결국은 철도공사가 인수를 하는 형태가 됐고, 인천공항 도로도 적자투성해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사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정부 관료들의 한탕 해먹기식이나 업계하고 이렇게 짜고서 건설업계라든지 뭐 정치 비자금이나 모든 그 부정부패가 다 건설업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다음에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일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을 무조건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질러대고 난 다음에 이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되풀이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GTX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도시간 광역 철도 사업이죠. 광역 도시권 고속 철도 사업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철이든 지하철은 서울시면 서울시 안을 운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이면 인천시 안을 이렇게 운행을 하죠. GTX라면은 이제 그 서울과 뭐 수원, 서울과 인천 뭐 이런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연결하는 전철인데 그냥 일반 전철이 아니고 좀 이렇게 고속 전철에 가깝죠. 고속 지하철에 가깝죠. 그게 이제 GTX입니다. 근데 이 GTX 사업은 이제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김문수 씨가 끄집어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GTX 사업 김문수 씨가 끄집어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 GTX 사업이 나왔던 게 이제 강남 코엑스 이제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역 전시장이죠. 근데 강남 지역의 코엑스 센터가 처음에는 뭐 크게 짓는다고 지었겠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국제 전시회 같은 거, 전시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큰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유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뭐 아시아 같으면은 뭐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본 뭐 또 이런 데들이 막 이제 대형 국제 전시장을 지어가지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근데 강남의 코엑스 전시장은 이제 지어놨는데 처음 지을 때는 크게 짓는다고 지었지만 지어놓은 건데 이게 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국제 전시회 같은 걸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더 강남 지역에 그런 그런 국제 전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 고향 일산 신도시에다가 킨텍스를 지었죠. 제2 이제 뭐 국제 전시장에 해당하죠. 킨텍스를 지었는데 킨텍스도 이제 2003년인가 4년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말아먹었어요. 한번 말아먹고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킨텍스는 이제 그 대규모 국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확장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외국 그 기업이나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서울로 직결한다, 직통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서울 가서 사업을 하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상담 대상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전시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일산 킨텍스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 일산이나 이런 쪽에는 뭐 국제 규모의 어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나 관련 뭐 인프라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다 서울에서 이제 뭐 숙박을 하거나 서울에 있던 자기 외국계 기업의 지점이나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전시회만 일산에 왔다가 다 가버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일산 킨텍스도 이렇게 지어놨지만 수익성을 낼 만큼 굉장한 양질의 전시회가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어놨지만은 국제 전시장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게 그러면은 코엑스하고 킨텍스를 연결하는 뭔가 이렇게 전용 도로나 전용 철도나 이런 거 전철이나 이런 걸 놓자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GTX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김은수 씨가 끄집어낸 이야기는 화성 신도시에다가 이제 신도시를 지었는데 처음에 지으니까 분양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 가서 보니까 이제 맨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맨 이제 중하위 측인 이제 전월세 세입자들만 들어와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화성 신도시 지어가지고 뭐 광교 신도시는 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부자들이 좀 와서 살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부자 정당 아니랄까봐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었는데 맨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산다 이거 김문수 씨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자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서울에서 화성까지 적어도 한 20-30분 내에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GTX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강남은 이제 코엑스하고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화성 신도시하고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얽히고 두 개가 얽히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우리도 GTX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안으로 올라왔던 게 3개 안이 올라왔습니다. 3개 안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이제 2개는 그 전혀 의미가 없고, 또 김문수 씨가 말을 꺼냈던 화성과 서울 간의 GTX는 애초부터 말이 좀 안 됐던지, 그건 노선에도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이 강남 코엑스하고 일산 킨텍스를 연결하는 이제 GTX가 남았습니다. 이걸 이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하고 이제 박근혜 씨가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GTX를 짓겠다라고 공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선거로 이제 정권 잡고 대통령이 딱 되니까 2013년에 이제 GTX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국토부가 이제 잽싸게 발표를 했어요.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3개 노선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전혀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기각하고, 이제 이건 이제 공약을 한 거니까 어떻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KD한테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이 GTX를 코엑스에서 킨텍스까지 이제 한 36.4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1m당 한 1억 원씩 들어가면 36km면 36,0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1m당 1억 원이면 3조 6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들어가요. 심도 이제 50m 정도로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게 투자가 소요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KDI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가 이제 KDI를 이제 쪼갰죠. 너 이거 포장 잘해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KDI가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일산 킨텍스하고 강남 코엑스 간에 GTX를 넣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KDI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거 기초조사하고 2017년 말부터 이제 착공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산 소요 예산은 이제 한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킨텍스하고 코엑스 간의 GTX 노선을 보면은 이제 GTX는 이제 뭐냐면은 최대 시속이 180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이제 100km 중간에 이제 중간 정차역들이 있으니까 일산 킨텍스하고 강남 코엑스 간에는 정차역이 중간에 3개가 있어요. 일산 킨텍스가 종점이나 출발점이고 바로 옆에 대곡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킨텍스역하고 대곡역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대곡역은 이제 파주에서 오는 이제 경의선 철도와 환승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일산에서부터 성남 분당까지 가는 3호선 철도가 또 이렇게 대곡역에서 만나요. 그래서 GTX를 이제 대곡역 환승역으로 해서 이제 중간 정착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연신내역을 하나 놓습니다. 저기 이제 구파발 쪽에 있는 연신내역도 이제 전철 메토선인가가 이렇게 환승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그리고 이제 강남 코엑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이제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철은 근데 지금 일산에서 분당까지 가는 것은 3호선이죠. 3호선인데 이런 일반 전철은 평균 시속이 30km,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GTX는 100km 정도 되니까 평균 시속이, 그러면은 일반 전철에 보통 일반 전철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다 하면 GTX는 30분도 안 걸린다. 한 20분이면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36km니까 이제 코엑스에서부터 킨텍스까지는 36km니까 얼마 걸리겠습니까? 시속 100km면.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20분이면 간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일산 킨텍스로 전시하러 쉽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올 수 있다. 일산에다가 대규모 호텔을 짓기는 어려워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산에 누가 그런 하루 숙박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하는 호텔을 지으면 누가 와서 자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이제 다만 전시회는 교통편을 이렇게 좀 빠르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 GTX를 이렇게 그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 사업 타당성이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사업성이 없으면은 이것도 평창 동계 올림픽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난리가 나겠죠. 적자투성이가 되겠죠. 처음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하면은 막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강원도가 막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늘어납니다. 집값 올라갑니다. 뭐 동계 스포츠 활성화됩니다. 관광산업 커집니다. 뭐 난리 생쇼를 부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반납하자 말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 IOC도 야 분산 개최해라 니네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4대강도 그랬고 경인아라뱃길도 그랬고 전국 자전거길도 그랬고 모든 게 다 지금 그랬잖아요. 인천공항 도로나 인천공항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GTX 사업도 그런 꼬라지 난다 이거예요. 포장을 했잖아요. KDI가 사업성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이런 그 GTX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걸 KDI가 한 건 저희가 그때 이제 국토부하고 KDI한테 요구를 했어요. 너네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면은 보고서를 다오 우리가 한번 그게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검토를 해볼 테니까 다오 했더니 안 줘요. 안 줬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네들이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것 같냐? 라고 해서 해가지고 경제 단신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더니 이렇게 완전히 그 GTX 하면 말아 먹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니네들 지어봐라. 어떤 결과가 나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어놓고 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어놔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시 부숴버립니까? 그거 다 메꿔요. 지하 심도 50m 뚫어가지고 철도를 놨는데 그걸 다시 흙 퍼다가 다 메꿉니까? 그거? 경인 아라뱃길 지금 퍼놨게 뚫어놔가지고 수로를 만들어놓은 배가 하나도 안 다녀요. 자전거도 요새 좀 다니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다시 메꿔야 되는 거니까 관리 유지비가 더 들어가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니까 한번 해놔버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4대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17년 말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 한번 되짚어 보자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그 공공사업들의 사업성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왜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답은 나와 있는데 중책은 안 하는 거죠. 이런 사업 안 하는 거죠. 상책은 뭡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봉쇄하는 거죠. 그럼 그 봉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계속 말 꺼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정치권을 싹 물갈이 하는 거죠. 그게 상책이죠. 이순신 프로젝트죠. 예,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그러면 사업 타당성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를 이제 강남하고 서울 강남하고 일산 킨텍스하고 이렇게 논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36km 정도 소요 예산은 이제 3조 6천억 그러니까 3조에서 4조 원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 사업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도로나 철도 같은 걸 놓을 때 사업성 내지는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교통수단이니까 수요죠, 수요. 그걸 이용하는 승객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잠재적인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럼 그 교통 수요는 뭐가 결정합니까? 그 노선이 놓여 있는 주변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지역하고 일산의 그 배후 지역하고 간에 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교통 수요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죠. 실제로 또 이 그 지역 그 두 구간의 어떤 잠재적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뭐죠? 예, 경제 활성화 내지는 경제력이죠. 예, 경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구가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면 교통 수요가 이렇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없는데 무슨 교통 수요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인구가 다소 적더라도,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이니까 교통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구하고 그 주변 지역의 인구하고 경제 활성 정도, 경제 활동 정도, 경제력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타당성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아마 짐작컨대 KDI가 이 GTX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낸 것은 제가 보고서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이제 그 잠재적 교통 수요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잠재적 교통 수요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왜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느냐? 이제 그 GTX를 자체적으로는 그 적자가 나겠지만 이제 파급 효과, 부수 효과가 더 크다라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럼 부수 효과라는 게 뭐냐면 국제 전시회를 이제 1년에 뭐 2번이나 3번 할 걸 GTX를 로문해가지고 뭐 5번, 10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라든지 수출 상담 증가라든지 이런 그게 파급 효과, 부수 효과다 이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전체로 봤을 때 이 GTX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 GTX 철도 노선 그 자체로는 적자가 날지라도 이런 부수 효과를 보태면은 흑자 이렇게 수익성이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봐봐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죠. 엉터리지만 전 한번 조금 더 알기 쉽게 GTX 사업의 사업성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GTX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논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하나 더 붙인다라면 인구 주변 비교적인 인구하고 경제 활성화 정도하고 세 번째는 대체 교통수단이죠. 대체 교통수단이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일산 킨텍스까지의 대체 교통수단은 예를 들어서 전철이 있고 지금 현재 3호선 전철을 타고 가서 한번 갈아타게 하면은 갑니다. 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직행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급행 좌석버스가 있어요. 좌석버스가 있고 일반 승용차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차역. 왜냐하면 강남하고 그 일산 킨텍스만을 직통으로 하는 GTX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짱구 돌리기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서울역을 하나 끼워놨어요.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역을 끼워놓으면은 서울역 가는 사람 또 서울역에서 강남 가는 사람 뭐 이런 그 수요들도 있어서 조금 더 사업성이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서울역을 끼워놨다라고 하면은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강남까지 뭐 이런 그 대체 교통수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는 경의선 복선화된 경의선도 있고, 뭐 버스는 뭐 그냥 한 1, 2분마다 한 대씩 있고, 온갖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승용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3호선도 이렇게 갈아타게 하면 금방 가고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강남까지는 뭐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 교통수단을 이렇게 그 관계, 이거 이제 세 가지가 사업성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를 살펴보면 이 화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보면 이미 이제 이건 1970년부터 2040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GTX를 지으면 한번 건설하면 이거 최소한 50년 이상 운행하잖아요. 50년
뭐 80년, 100년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따지려면 최소한 그 지은 때부터 뭐 20, 30년 정도까지라도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인구 추계 자체를 뭐 40년, 50년까지 한다라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40년까지 한번 잘라본 겁니다. 보시면 서울이 빨간색이 서울인데 서울의 인구는 이미 1990년에 정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1,100만 명 정도 가까이 됐다가 계속 줄어들어 지금 한 9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죠. 서울은 이제 지금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죠. 또 아니면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죠,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모든 것이 비싸다든지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인천은 그 2000년까지는 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멈춰 있습니다.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인천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 편입이다. 강화도가 인천으로 편입됐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인천 인구가 안 늘어난 거예요. 반면에 이제 경기도는 인구가 굉장히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굉장히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가 2010년까지도 이렇게 좀 계속 늘었죠. 왜냐하면 2010년까지 뭐 했습니까?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신도시 건설 사업을 했죠. 1기, 2기, 뭐 90년대부터 200만 원 건설부터 1기 신도시 산업, 2기 사업, 2기 신도시 사업, 온갖 뉴타운 뭐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구는 서울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 다음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멈췄어요. 이미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2010년부터 이제 그 인구 그 수가 이렇게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2015년 이 무렵부터 거의 이제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이미 이제 인구가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 지금 이제 인구가 멈춰 있죠. 특히 교통 실수요자는 누굽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죠. 15세부터 15세 이상의 인구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중학생부터 치면 그러니까 15세 중학생이면 중학교 2, 2학년 정도 되니까 2, 3학년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부터 이제 한 70세 정도, 75세 뭐 이런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줄죠. 근데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어떻습니까? 2050년이면은 지금의 보다 한 1,000만 명가량이 더 줄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통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권 전체도 더 줄어드는데 강남하고 일산 킨텍스 간에 뭐 이게 뭐 일산하고 이렇게 파주 이쪽 배후 지역의 인구를 포함해서 또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면 교통 수요 잠재적인 교통 수요는 어떻겠습니까? 전체로 최소한 멈춰 있거나 줄어들겠죠. 교통 수요는 줄어든다. 예컨대 고향 일산하고 파주의 인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빨간 게 고향인데 이제 1992년부터 이제 2013년까지 인구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시작할 때 인구가 팍 늘어가지고 2000년 되니까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100만 명 정도죠. 근데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지어놨는데 안 팔리고 지금 비어 있거든요. 빈 아파트 많거든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지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빈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주도 지금 이제 그 경의선 복선화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되어 오고 있지만 멈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일산은 100만, 이제 고향은 100만 명이고 지금 파주는 한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산 킨텍스에서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까지의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이쪽 한쪽 편에 지금 그 배후 도시 인구는 전부 합치면 140만 명 정도.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실제로 교통 그 양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의 전체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은 지금 9호선까지 있습니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서울의 지하철 전체를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수송 인원은 1년에 20억 명입니다. 근데 20억 명인데 이게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제 수송 인원 수를 나타내고 있는 어떻습니까? 2001년 이때부터 거의 20억 명에서 변화가 없어요.
이미 서울은 교통 수요가 이미 멈춰 있습니다. 서울은 전철 교통 수요가 멈춰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근데 지금 GTX하고 경합하는 이제 일산 그 3호선, 일산에서 대화에서부터 저기 분당 수서 쪽이 지나가지고 저기 뭐 오리 지나서 이렇게 가는 성남 분당까지 연결하는 3호선입니다. 이 3호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산에서 이제 그 지축까지가 이제 있고 한 구간이고, 지축에서부터 수서까지가 또 한 구간이고, 수서에서 분당까지가 또 한 구간이고, 이걸 노선을 이제 일산 대화 일산 쪽의 지축까지를 이제 일산선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중간을 3호선이라고 부르고, 분당 가는 걸 분당선이라고 부르고, 근데 통칭해서 3호선이라고 부르죠. 통칭해서. 어쨌든 그 이 3호선이 지나가는 그 3호선의 이제 그 수송 인원을 보면 1년에 그 3억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멈춰 있어요. 일산 3호선이. 그다음에 그 서울 그 내부 순환 전철 있죠. 그게 2호선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철 중에 하나죠. 2호선은 7억 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은 7억 명이고 3호선은 한 3억 명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GTX를 논다라면 3호선하고 일단 경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호선뿐만 아니라 일산 킨텍스나 이제 그 아까 중간역이 GTX 중간역이 킨텍스하고 대곡역이 있고, 여기서 타면은 연신내 지축역 구파발 쪽에 있는 연신내에서 한번 또 갈아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산에서부터 연신내까지 하고 경합하고 그다음에 서울역까지 경합하는 그 전철이 아까 말씀드린 경의선 있죠. 경의선은 파주 문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바로 가는 전철. 30분이면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냥 그 급행은 30분이면 가요. 뭐 이렇게 완행도 한 35분, 40분이면 갑니다. 25분 급행은 25분,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호선 일산 부분, 일산선이라고 부르는데 일산선이 있는데, 그 교통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일산선의 경우에는 1년에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산선. 그러니까 일산에서 그 지축까지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산에서 전철 타고 나가는 숫자가 1년에 3천만 명이 나 있죠. 전철 타고 나가는 숫자가. 그 다음에 그 경의선을 이용하는 숫자는, 경의선은 이제 2009년에 복선 개통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2천만 명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3호선이 이 3천만 명, 그 다음에 그 경의선이 2천만 명 합치면 5천만 명이 이용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일산 파주에서 토탈에서 일산 그 3호선하고 그 경의선을 타고서 서울 지역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1년에 5천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3호선은 1년에 3억 명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3억 명이. 근데 이 3억 명은 뭘 다 포함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에서부터 타고 나간 사람도 포함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구파발에서 타고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도 포함되고, 서울역에서 타가지고 뭐 강남 교대 쪽으로 가는 사람도 포함되고, 막 그런 거 다 포함해서 3억 명이죠. 이것은 GTX 수요하고 관계가 없고, 실제로 이제 일산 파주 지역에서 이렇게 경의선이나 3호선을 타고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숫자는 5천만 명 정도라, 1년에 5천만 명에. 1년 5천만 명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경부선하고 경인선이 있는데 똑같은 코일이, 경부선은 서울 수원을 연결하는 선이죠. 옛날에 다 1호선이었어요. 1호선 이렇게 서울 수원하고 서울 인천 간을 연결하는 그 전철이 먼저 생겼죠. 그다음에 경인선은 이제 구로 인천을 연결하는 선인데, 보시면은 경인선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서울 수원 경부선은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인천 지역의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수원 쪽 방향, 남쪽 방향으로 이제 점점 경제 중심축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인천은 이제 이렇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천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멈추고, 경제도 좀 위축되니까 이렇게 교통량이 줄어들고,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경의선은, 원래는 경의선 교통량이 90년대 중반에는 제일 많았어요. 뭐 1년에 이제 거의 이제 한 1억 10 뭡니까?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됐죠. 반면에 수원 쪽으로 가는 경부선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명 정도였는데 2004,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역전됐죠. 그래서 수원 쪽으로 가는 경부선 쪽 그 교통 수요량이 이제 2억 명을 넘고 이제 인천 가는 쪽은 1억 5천 명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수도권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멈춰 있어요.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다 경인선 합쳐 놓으면은 멈춰 있어요. 한쪽 늘고 한쪽 줄고 해서 똔똔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으로 보면은 GTX를 놨을 때 그것이 신규 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 활동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저성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마다 경제 활동의 편차가 있죠. 근데 일산 파주 지역은 배드타운입니다. 서울 지역의 거주 지역이 자체적으로 이 자족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만 자고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교통량이 많이 생겨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다음에 대체 교통수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교통수단을 보면은 예컨대 일산에서 서울 그 교통 이동 그 형태를 보면은 서울에서 일산에서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남 지역까지 안 가요. 강남 지역에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 있는 사람은 되게 어디에 거주하냐면은 강남 쪽이나 성남이나 용인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요.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선을 용인이나 분당에서 타고 올라오면은 이제 타고 오면은 일단 서울에 들어오면은 한번 내려요. 그다음에 거기서 타요. 그다음에 강남이면은 와르르 내려요. 강남에서 타요. 강남에서 이제 강북으로 올라오면은 서울 이제 종로나 이런 데서 또 와르르 내려요. 종로에서 탄 사람들이 오면은 구파발이나 이런 데서 또 와르르 내려요. 구파발에서 조금 타거나 이렇게 타고 온 사람 일부가 이제 일산이나 파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똑같은 형태로 가요. 일산이나 파주에서 탄 사람들이 지축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서 갈아타고 지축에서 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종로나 서울역 근처에서 내리고 갈아타고 또 타고 또 이제 강남 쪽에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갈아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당이나 용인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분절돼 있어요 교통 수요가.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그냥 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교통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GTX는 거기에 비해서 뭐 어떤 면이면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부터 강남 코엑스를 연결하는 일종의 좀 그 뭐라 할까요? 그 장거리 노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중간역도 3개밖에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2개밖에 없죠. 대곡역은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3호선도 있고, 특히 경의선 복선화된 경의선도 있고, 용산역까지 가죠, 경의선에 지금. 그 다음에 그 경의선도 있고, 급행 좌석버스는 뭐 1, 2분마다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25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데 이런 기존의 교통수단이 25분에서 40, 50분에서 50분이면 다 서울역까지 가버립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교통수단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그러니까 코엑스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일단 급행 그 좌석버스가 있어요. 직통으로 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거의 한 5분에 한 대씩 있을 정도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3호선 있죠? 3호선을 한번 갈아타면 가는 겁니다. 이건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죠. 갈아타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어떤 업무나 일, 자기 직장이나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교통수단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GTX를 놨다라고 하면은, 자, 교통 잠재 수요도 멈춰 있거나 없어. 그 다음에 경제 활동 면에 있어서도 별로 없어. 이건 배드타운이니까, 잠자는 데니까 없어. 그 다음에 대체 교통수단도 많아. 그러면 GTX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교통량을 이제 서로 빼앗게 하는 그런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하겠죠.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의선도 지금 적자투성이고 3호선도 적자투성이고 서울 지하철이 적자예요. 뭐 이렇게 적자고
이렇게 시내버스나 이런 그 급행버스도 전부 이렇게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GTX를 뭐 3조 원, 4조 원 집어넣어가지고 지어서 서로 나눠 먹게 한다? 예. 다 같이 더 망하는 꼴을 이렇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굳이 사업성을 분석 안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사업성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총 투자비를 아까 3조 6천억 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3조 원하고 4조 원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하한하고 상한, 이제 하한을 3조 원, 상한을 4조 원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근데 3조 원, 하한으로 3조 원 들어간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면 이 GTX를 지었을 때 50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한다고 칩시다. 50년 동안 이렇게 투자 원금을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600억씩을 이제 벌여야 돼요.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원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투자 수익률을 8%라고 가정을 해보자.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8%로 가정한 건. 내가 8%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24억 원을 벌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투자 원금하고 투자 수익을 상환하는데 토탈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182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이렇게 됩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운영비, 유지 보수비, 월급 줘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운영비를 이 전체 그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의 10%라고 잡으면 182억 원이다. 전부 합치면 1년에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된다. 이게 GTX를 놨을 때 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적어도 2천억 원 이상의 그 매출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GTX 요금을 얼마로 정하면 이제 되느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교통 수요량을 한번 이제 교통 수요가 얼마나 되면은 되느냐라는 걸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 교통 수요량을 이렇게 이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교통 수요가 얼마 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통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요금이죠. GTX 요금이죠. 한 번 탔을 때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한 번 편도 탔을 때 일산 킨텍스 타가지고 강남 코엑스를 가는데 10,000원을 낸다라고 칩시다. GTX 요금 이용료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1년에 몇만 명이 타야 됩니까? 1년에 2천억 원을 벌어야 되니까 1년에 200만 명이 타야 돼. 2천만 명이 타야 돼요. 1년에 교통 수요가 2천만 명이어야 돼요. 10,000원이면. 아까 근데 일산에서 그 3호선하고 경의선 교통 수요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천만 명이라고 그랬죠, 1년에. 5천만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5천만 명이, 총 인원이 5천만 명이 타는데, 그걸 1년에 365일로 이렇게 나눠보면, 365일 아니고 이제 뭐 공휴일 쉰다고 해서 계산하기 좋게 300일로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300일로 나누면, 한 1년에 5천만 명이니까 300은 50을 3으로 나누면은 170만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170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5천만 명을 300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몇 명입니까? 170만 명이 아니라 17만 명이죠, 하루에. 하루에 17만 명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7만 명이 타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타고 갔다가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5천만 명이에요, 지금. 이 교통 수요량이. 그러니까 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실제 움직이는 교통량은 8만 명이 안 된다,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 파주에서 경의선 타고, 그 다음에 3호선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8만 명 정도, 약간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을 잡았을 때. 봐보세요.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 타야, 요금을 10,000원으로 잡았을 때 2천만 명 이상이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3호선하고 경의선을 합쳐서 5천만 명인데, GTX를 2천만 명이나 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10,000원에 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편도에. 절반은 5,000원으로 한다면 4천만 명이 타야 돼요. 거의 지금 일산선하고
그 경의선하고 3호선 승객 1년 연간 그 교통량을 다 GTX로 끌어와 버리는 거에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누가 이게 그 한 번 편도에 5,000원씩 주고 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4천만 명이나 그렇게 되는 숫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이 GTX 사업이 터무니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질러 놓으면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적자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3조 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 8%를 가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1년에 2천억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1년에 뭐 한 3, 400억 벌 수 있을지도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 적어도 1,000억 이상 적자가 뻥뻥뻥 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질러내면은 평창 올림픽 꼴 난다 이거예요. 또는 그 인천공항 철도로라든지 인천공항 도로, 4대강,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이라든지 뭐 한강 르네상스 온갖 그 짓거리 다 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꼴 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그 2013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그 국회인가요? 뭔가 이렇게 사업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로 숟가락 잘 얻는 데가 어디죠? 새정년이죠. 새정년이 잽싸게 저기 일산 그 한복판의 사거리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GTX 건설 확정. 우리 새정년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디질세라 새누리당도 우리 새누리가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일산에 사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현수막을. 이놈이나 저놈들이나 나라 말아먹죠. 나라 말아먹고 있죠. 하루빨리 우리 20, 30, 40대가 적극 나서서 시민공방에도 참여하시고 이순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셔서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업 질러대고 계속 질러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GTX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월 마지막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